오늘은 지구과학 이제 엘니뇨 라니냐 할 건데,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하기 전에 원래 평상시의 상황을 일단 생각해두고 하면 좋단 말이야. 원래 이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이 적도 부분에 서태평양 지역과 그다음에 동태평양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크니까 좋다 확실히. 이렇게 서태평양 지역과 동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 사이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곳에 우역풍이 꾸준히 흘러. 우역풍은 꾸준히 흐른단 말이야. 꾸준히 바람이 분단 말이야. 우역풍이 이렇게. 이게 바로 우역풍인데, 우역풍이 이렇게 꾸준히 불면서, 봐봐. 원래 액체도 그렇잖아. 원래 액체한다. 원래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네가 후하고 바람이 불어봐 바다에. 그러면은 같이 이게 파도를 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얘도 우역풍이 남동풍으로 이렇게 부니까 이 바다에 있는 해류 바다의 흐름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에 이 바다에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봐봐. 원래 이 바다든 어떤 물 액체는 이제 뜨거운 게 위에, 차가운 게 밑으로 깔려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뜨거운 게 가볍고 차가운 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네가 바람을 후 불어 이렇게 분단 말이야. 불면은 애가 같이 딸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뜨거운 물들이 이쪽으로 싹 몰릴 거 아니야, 그치? 이쪽으로 싹 몰리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뜨거운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던 차가운 물들은 밀려나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차가운 물이 여기 밀려났으니까 빈 공간, 이 좀 옅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용승인데, 용승은 즉 여기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가는 걸 말해. 근데 그러면 봐봐, 지금 해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뜨거운 물들이 다 이쪽으로 배달돼가지고 이쪽에 쏠린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차가운 물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동태평양 부근에 용승이 돼. 그럼 봐봐, 쉽게 얘기했을 때 내가 차가운 물 색칠을 하자면은, 차가운 물이 이런 식이겠지. 근데 이 차가운 물은 뜨거운 물과 다르게 산소를 더 많이 포함시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체 안에 산소량 안에 포함된 녹아있는 산소량이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 산소가 없는 희박한 그런 지역에서 살기 어렵잖아, 맞지? 근데 산소가 풍부한 지역에서 살기 쉬울 거 아니야. 이거는 물고기한테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이런 뜨거운 물, 여기에 있는 이런 뜨거운 지역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물고기가 별로 못 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차가운 물 지역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이 페루 같은 지역에서는 이 차가운 물이 많으니까 이쪽에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돼.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일단 좋은 어장은 다 지켜놓고, 이것만 보자고. 그럼 차가운 물이 동태평양 지역에 많아졌잖아. 봐봐, 차가운 물 주위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 당연히 같이 차가워질 거 아니야, 얘도. 그래서 점점점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수온이 내려간 부분에 있으면서 기온도 같이 내려가지. 그러면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기압은 올라가. 기온과 기압은 반대 관계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할게. 이
기온이 따뜻할 때는 같은 부피랑 이 공기 안에 있는 이 입자, 분자들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 애들이 자유분방해가지고 막 늘 퍼진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내려갔어. 온도가 내려갔을 때 원래와 다르게 애들이 추우니까 같은 부피당 애들이 많이 이렇게 꽁꽁 싸매 있는 거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이 공기량 같은 부피당 공기량이 많잖아. 공기 입자량이 많잖아. 따라서 이게 점점 무거워지겠지. 무거워지니까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점점점 공기 입자들이 다 이렇게 같이 그 둘 간의 거리가 좁아진다.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돕자면은 이 봐봐.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 굉장히 더운 날에 서로 같이 붙어있기 싫어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즉 서로 간의 에너지가 커졌을 때 서로 막 뛰어놀지 한 곳에 붙어있지 않잖아. 근데 이때 즉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너무 추운 거야. 사람들끼리 막 앵기고 그러잖아. 좀 붙어있고 온도가 내려간 사람들은 막 활동적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붙어서 있잖아. 그런 거에 비유를 하면 좋아. 하여튼 온도가 내려가면서 공기와 공기입자와 공기입자 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이에 따라서 무거워지면서 기압이 올라간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고기압인데 봐봐. 고기압 상태 때 내가 무겁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기류가 어떻게 했어? 하강 기류겠어? 상승 기류겠어?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야. 하강 기류가. 이 하강 기류 이게 통해서 하강 기류가 생긴다. 근데 봐봐. 하강 기류가 생기잖아. 그럼 봐봐. 네가 네가 난다.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고 하자. 근데 봐봐.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니까 바람이 이렇게 아래로 불러. 그러면은 구름이 생기다 말고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지역에는 이 구름이 계속 내려와서 사라지니까 비가 거의 안 내려. 거의 안 내린단 말이야. 즉 어려운 말로 바꾸자면은 강수량이 적다. 동태평양은 즉 정리하자면은 잠깐만 좀 지울게. 동태평양은 정리하자면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제 무역풍으로 인해서 이 뜨거운 물이 서쪽으로 쏠리고 그로 인해 동태평양에 차가운 물이 용승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수온이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동태평양 여기에는 페루라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고 이 동태평양이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 차가운 물이 용승 그리고 너무 작다. 용승이 활발해. 그리고 당연히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에 따라서 수온은 내려갔지. 봐봐. 수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그 차가운 물 주변에 있는 그 공기 또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기온도 내려간다. 나 근데 이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 공기 입자들끼리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같은 부피당 무게가 커진다 했잖아. 이에 의해서 고기압이 형성돼. 고기압에 있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무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성된다. 근데 이 수온이 내려갔을 때 이제 수온이 내려간 즉 차가운 물에서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생성되고 하강기류에 인해서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애초에 구름이 생성되기도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강수량도 내려간다. 강수량은 내려간다. 근데 오씨 잠깐만 뭘로 이걸 정보했었지?
근데 이 서태평양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호주 그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들 즉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다. 우리나라의 약간 서쪽 남쪽 부근 그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는 애들 봐봐. 지금 무역풍 이렇게 불면서 해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따라서 뜨거운 물이 다 이쪽으로 쏠렸잖아. 즉 여기에 있는 애들은 수온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온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뜨거운 물 주변에는 뜨거운 그런 공기가 생성되니까 기온도 올라가. 그럼 봐봐. 기온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평상시에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정반대의 얘기가 되는 거야. 기온이 올라가. 서로 에너지가 엄청 많아.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아니면은 서로 더우니까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야. 점점점.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같은 부피당 무게가 더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저기압이 생성돼. 그러면은 얘는 가벼워. 고기압보다 가볍단 말이야.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돼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고기압 애들은 무거우니까 촥 이렇게 알릴 거란 말이야. 근데 저기압인 애들은 가벼우니까 애들이 밀려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그럼 봐봐. 상승 기류가 생기는데 이 상승 기류는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바람이잖아. 그럼 봐봐. 밑에 이런 먼지들도 있겠지만 수증기도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까지 같이 올라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야. 구름이 생성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럼 구름 생성이 많이 됐다. 그러면 뭐가 많이 올까?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면서 이 비가 많으니까 고급진 말로 강수량이 올라가니까 이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농업에 굉장히 좋겠지. 이를 통해서 여기는 농업이 발달이 된다. 정리할게. 내가 정리한다. 좀 더러워진다. 자, 나 지우면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무역풍을 인해서 남쪽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뜨거운 물이 그 해류에 의해서 같이 서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뜨거운 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온, 즉 물의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공기들까지 같이 뜨거워져. 그럼 봐봐. 이 공기들의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즉 공기들의 에너지가 뜨거워지니까 원래 평상시에 부피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들 양보다 더 점점 입자들의 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저기압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고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의 생성됨에 의해서 비가 생성되는 거지. 비가 생성됨에 의해서 강수량이 커지고 강수량이 커짐에 의해서 농업이 잘 되고 비옥한 토지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정리하자면은 서쪽에는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 동서부근 서태평양의 특징은 이제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온도 높다. 기온이 높으니까
저기압이 된다. 저기압이 되니까 가벼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긴다.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이 구름의 생성이 많이 되고, 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즉 강수량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토지가 비옥해지면서 농업이 발달한다. 이게 평상시고, 잠시 시험 문제다가 이제 라니냐부터 시작할 거야. 자, 다 지웠고,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제 원래 평상시에는 내가 뭐랬어? 무역풍이 계속 이렇게 불고, 그에 따라서 남쪽대로가 이렇게 불고, 이렇게 흐르고, 그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을 이렇게 생기면서, 그에 따른 특징이 있다고 써있잖아. 얘기했잖아. 근데 이 라니냐라는 친구는 그게 더 극심해지는 거야. 그게 점점 더 그게 세질 때가 바로 라니냐인 거야. 무역풍이 더 세질 때, 남쪽도 해류가 더 세질 때, 그에 따른 특징이 더 세질 때가 라니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평상시의 특징이 더 극단적으로 극대화됐을 때가 라니냐다. 라니냐는 원래 평상시에 이제 무역풍이 한 이 정도, 세 번, 이 정도 크기 정도로 무역풍이 남동풍으로 이렇게 불었다면은 좀 그에 비해서 이 라니냐에서는 더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그럼 봐봐. 원래는 이게 물이야. 물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이에 따라서 이 정도 하겠지. 근데 이렇게 막 불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맞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치니까 그냥 막 계속 엄청 빨리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역풍이 더 극심해지니까 남쪽도 해류가 원래 한 이 정도 세기였다면은 욕심 쓰면 안 되구나. 겁나 세게 막 이렇게 오는 거야. 봐. 그에 따라서 이 특징이 더 세지는 건데 적자면은 흥분하면 안 돼, 태어나. 내가 원래 약간 얘기했잖아. 뜨거운 물이 있을 때 뜨거운 물 위에 차가운 물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 상태일 때 이 남쪽 대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던 이 뜨거운 물들이 엄청 세게 이렇게 끌려오니까 여기 남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원래였어야 한 이 정도? 였어야 되는데 이만큼까지 다 뜨거운 물로 여기 꽉 차버린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가운 물들은 다 이것 때문에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차가운 물들이 이 뜨거운 물이 오니까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용수이 더 많이 되는 거야. 엄청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는 용순이 원래 이 정도였는데 겁나 많이 되는 거 아니지? 겁나 많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용순이 더 커졌지. 그럼 봐봐. 원래 차가운 물이 조금밖에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는 겁나 안 오니까 더 수온이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에서 특징은 수온이 더 내려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온은 그에 따라서 더 내려가겠지. 그럼 더 내려가니까 이에 따라서 내가 설명해서 생각할게. 기압은 더 고기압이 되는 거야. 더 고기압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더더더 하강기류가 많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구름이 더더더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강수량은 더더더 안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더 없어진다. 그러면 봐봐.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가뭄, 화재 이런 거 생기겠지. 그리고 수온이 내려갔다. 즉 내가 차가운 물일수록 산소가 포함되는 양이 더 커진다 했지. 거기는 더더더 산소가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겁나 좋은 어장, 즉 황금 어장이 생긴다. 근데 여기는 이런 상태인 거지.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니냐 시기일 때는 용승이 활발해서 고기압이 되고 가뭄과 화재가 생기고 환경화재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아니야 시기 때 스태핑형 봐봐. 여기는 원래 조금만 더 차가운 물이 있다면 여기는 그냥 거의 빨간 그냥 엄청 뜨거운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온은 수온이 아니야. 수온이야. 수온은 더더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수온이 더더더 올라가니까 기온이 더더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기압은 더더더 내려가는 거야. 더더더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더더더 가벼워지니까 더더더 상승 기류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럼 더더더 상승 기류가 많이 되니까 밑에 있던 수증기를 더 많이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구름이 더더더 많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비가 원래에 비해서 몇 배, 하여튼 더 배로 많이 온다는 거지. 이러면 생기는 문제. 홍수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라니냐. 알겠지? 그럼 라니냐는 이건데 엘니뇨는 뭐냐? 엘니뇨는 이거의 반대야, 반대. 즉 라니냐는 여기가 강화재, 여기가 황금어정이었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엘니뇨 시기에는 여기가 가뭄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가 어장이 좀 좋아지고 여기 오히려 엘니뇨 있으면 역으로 이 홍수가 동태평양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나 한국어였나? 한국어 같긴 하고. 자, 그러면은 지우고 엘니뇨 설명할게. 자, 다 지웠고 이제 라니냐 했으면은 엘니뇨를 할 거야. 엘니뇨는 라니냐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라니냐는 뭐야? 엘니뇨 아니야. 어이, 쏘리. 미안. 흥분해가지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학생이 하는 뭐 강의인데 실수 좀 생겨야 되지. 그치? 엘니뇨는 라니냐의 반대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역풍이 원래 3번, 나 그렇게 이 정도로 남동풍이 무역풍이 왔어야 했다면은 좀 그림이 좀 그거 같다. 이 정도가 길긴 아니야. 이 정도겠지 뭐. 원래 이 정도 양의 바람이 왔어야 했다면은 이때는 거의 안 오는 거야. 거의 안 와. 거의 바람이 겁나 그냥 욕 쓸게 졸라 약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쓰긴 낫다고 바람이 이렇게.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원래 바다가 이렇게 같이 흘러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즉 남벽도 해류가 굉장히 약하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봐봐. 여기에 위에 있던 이 뜨거운 물들이 원래 꽤 쏠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꽤 쏠려야 되는데 거의 안 쏠리는 거야.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자면은
이제 원래 뜨거운 물에 한 요 정도는 넣었어야 했는데 거의 한 요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면서 봐봐. 그러면은 차가운 물 입장이 돼서 보자. 원래 평상시에는 물 차가운 물 여기 있을 때 뜨거운 애들이 졸라 밀었어. 미니까 애들이 못 살겠다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이쪽으로. 근데 이때는 거의 안 밀어. 바람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용승이 조금밖에 안 돼. 용승이 비활성화됐다? 하여튼 용승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야. 즉 차가운 물이 동태평양에서 많이 안 올라왔어. 이런 경우에서 동태평양, 즉 페루 쪽에서는 이 수온이 내려앉는다. 올라가겠지. 왜냐면은 차가운 물이 원래 한 10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거의 5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지. 수온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에 따라서 기온도 올라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기는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야, 점점. 저기압이 됐다.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기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서울말 참 어렵다. 하여튼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그에 따라서 구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강수량이 올라가는 거야. 강수량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 사실 원래 건조한 지역이었으니까 이 많아진 비에 대해서 대비를 거의 안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 홍수가. 그리고 여기 저쪽은 그 반대야. 오히려 뜨거운 물이 원래 많이 왔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오니까 여기에 수온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수온이 내려갔다. 그럼 기온도 그에 따라서 내려가지. 이에 따라서 기압은 고기압이 되는 거야. 고기압이 되니까 야 묵직해졌다고. 추워졌으니까 그 같은 면적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기압이 됐단 말이야. 고기압이 되니까 이 친구가 무거워지니까 하강기류가 돼. 그러면서 하강기류가 되니까 구름이 원래 많이 생겨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거야. 비가 안 내리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서태평양 지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가뭄이 들고 대규모 산불이 난다. 그리고 본래에 비해서 수온이 내려가니까 어장이 조금 활성화된다. 조금 활성화 약간 된다. 이 정도야. 이게 개념 설명이고 그림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줄 거냐. 대부분 뭔가 그림은 엘니뇨를 거의 많이 줘. 아니야, 말고 엘니뇨. 엘니뇨 문제 내기 좀 좋단 말이야. 바다야 이게. 여기가 바다란 말이야. 이때 원래 평상시에는 이 무역풍이 이렇게 그리니까 원래 평상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서 여기 구름이 상승된다.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엘니뇨에서는 그 바람이 약해졌잖아. 그러면서 이상해졌다. 썸을. 이러면 바람이 약해지니까 애가 원래 요 끝까지 바람이 요 끝까지 왔어야 했는데 약해지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야. 좀 보이게 그릴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쯤에 구름이 생성되지. 중요한 거는 원래 평상시에는 무조건 서쪽 여기에 구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엘니뇨 때는 동쪽 부분 혹은 중앙에 이 비구름이 많이 생성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 상황은 아까 내가 그림 이 상황일 때 주면서 여기가 가야 이때가 가야 평상시에 때가 가야 그다음에 평상시 아닐 때 엘니뇨일 때 나야. 그러면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선자로 나는 평상시일 때다. 뭐 가는 동태평양에서의 좋은 화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다 이제 구별해야 된다. 알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알겠지? 그리고 뭐 수온 그래프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름 잘 봐야 돼. 동태평양 수온 그래프인지 아니면은 서태평양 수온 그래프인지 봐야 되는데 동태평양일 때는 수온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엘니뇨, 내려갔다 하면은 라니냐고. 그다음 서태평양은 이제 내려갔다 하면은 엘니뇨, 올라갔다 하면은 올라갔다 하면은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뭐 이상 그래프 많거든. 그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 네, 날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는지 간에 내가 우치설을 해줄 거야. 응? 설명을 하기보다는 뭐 실전을 해야지. 오늘 이 정도가 되겠고 열심히 공부하자. 참 이게 지우는 게 설명하는 거는 생각들이 그냥 감사합니다.